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 쉽지 않은 브렌트포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또 고무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브렌트포드가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최근 리그에서는 4승 1무라는 엄청난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리그 첫 경기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기세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마냥 쉽지는 않은 경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로세니어는 어떻게 이 경기를 잡았는지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일단 강조하고 싶은 부분 첫 번째, 교체 타이밍이 로세니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그런 타이밍이나 그 교체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납득이 가능하고 현재 경기 흐름을 되게 잘 읽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경기에서 첼시가 부족한 게 뭔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경기에 더 이로운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로세니어 감독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있었을 때는 사실 교체로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교체하는 것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뭐 너무 쫄아있다, 내지는 교체 타이밍이 좋지 않다, 골 먹히고 수비수 교체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로세니어는 확실히 교체가 괜찮다는 게 많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단 후반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사실 첼시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약간씩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머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공을 자꾸 잃고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르나초를 빼면서 안드레이 산투스를 투입하고요. 그러면서 3선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교체를 가져가면서 원래 3선 자리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올리고 파머를 사이드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꿈과 동시에 전술적인 보완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뭐 중간중간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쪽지로 변화를 줍니다. 그런 것들은 감독이 경기에 되게 몰입하고 있고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실시간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감독도 이 경기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하겠죠. 경기에서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근데 로세니어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델랍과 주앙페드루 교체해서 델랍이 PK까지 얻어내면서 성과까지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적인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아스날전, 찰튼전 계속 나왔던 장면, 좁은 간격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다음에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은 사이드에 고정시켜 놓고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1대1 돌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다. 지금 그림도 카이세도, 페드루, 엔소,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가르나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세니어 아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장면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좁은 간격으로 선수들끼리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뭐 페드루나 파머 같은 선수가 가운데 쪽에서 숫자 싸움 딸릴 때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그 숫자를 메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브렌트포드 선수들도 같이 딸려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풀어내는 게 당연히 쉽진 않죠. 상대 숫자까지 같이 늘려놓은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풀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좋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는 전반전부터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아스날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주중에 리그컵 아스날과의 4강전을 치렀는데 그때는 이제 로세니어 감독이 산체스한테 숏패스를 되게 주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짧게 패스를 해봐라. 이런 식의 지시가 들어갔던 것 같고 그날은 이제 산체스가 그런 상황에서 좀 실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산체스의 개인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저는 전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역할을 준 것 같았어요. 근데 산체스가 거기서 실수를 반복했고 요런 부분들은 좀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적인 숙제를 되게 잘 보완해서 나온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세니어가 보니까 이렇게 산체스를 굳이 숏패스에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상대를 끌어당겨서 짧게 빠져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득보다 우리가 뒤쪽에서 뺏기면 바로 실점 위기가 되니까 실점 위기를 줄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는 이제 산체스의 롱킥의 빈도가 확실히 리그컵 아스날전보다는 늘어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을 로세니어가 만약에 체크해서 만졌다면 피드백이 되게 빠른 거죠. 뭐 수요일 목요일쯤에 일어났던 경기를 분석하고 토요일에 바꾼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뭐 신입 감독이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초반은 열정 넘치는 시기고 한데 이 일관성을 봐야죠. 시즌 내내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체스는 클럽 월드컵 이후에는 이번 시즌 롱킥은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스날전을 제외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킥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롱킥을 자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확도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빌드업 과정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공 하나에 접근을 해주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선수들끼리 창출을 해줍니다. 일단 가르나초, 주앙 페드루 이런 선수들이 공 주변으로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 늘려주고요. 엔소와 카이세도가 더블 볼란치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쿠쿠레아가 가르나초 안으로 들어왔네? 그럼 나는 바깥으로 빠져야겠다 하면서 가르나초가 내려갈 때 쿠쿠레아는 높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 느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라이트백은 라이트백이 맡아야 할 그런 범위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맡아야 할 범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비어있는 구역이 있으면 그 선수의 포지션이 무엇이든 간에 그 위치에 딱딱 끼워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 상황이 일어나도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의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빌드업 축구를 하려면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빌드업 축구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첼시의 로세니어 감독이 초반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입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도 특징적인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카이세도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좁은 간격으로 또 다른 선수가 접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가 접근하다 보니까 샤데가 제임스를 따라가는데요. 샤데는 사실 제임스를 따라가게 되면서 파머를 동시에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샤데 잘못은 아니죠. 샤데가 맡아야 할 선수가 순간적으로 두 명이 됐으니까 샤데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 자연스럽게 카이세도에게 파머 쪽 패스길이 납니다. 그리고 파머가 받아서 깔끔히 돌아서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공을 또 측면 오픈하면서 속공 시퀀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로세니어 볼이 계속해서 공 잡은 선수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부여해준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떤 한 선수가 압박당해서 공을 뺏기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터치 미스로 인해서 뺏기는 부분도 있지만 패스기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패스할 곳이 없어서 더 공을 오래 만지다가 뺏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기를 만들어주는 건 팀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첼시가 그런 원칙들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최대한 패스기를 만들어주려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패스기를 만들어주는 상황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 않은 이상 패스가 어느 정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압도적인 맨 오브 더 매치 저는 산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도 산체스로 알고 있거든요. 아스날전 부진 이후 멘탈 회복 스피드가 아주 빠릅니다. 아스날전에 사실 요케레스에게 어시스트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쉬운 미스, 코너킥 상황에서도 공중볼 처리 잘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킥적인 불안함까지 더해지면서 아스날전은 되게 좋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바로 맨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하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게 저는 이 멘탈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1대1 세이브 능력, 샤데의 땅볼 가마차기 그걸 막아낸 게 저는 매우 큰 부분이다. 사실 1대0 상황에서 분위기 넘어가기 전에 당했던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줬고요.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했던 흐름 속에서의 선방이다. 그리고 캐칭 능력, 그냥 슈팅 같은 거 잡는 능력들도 안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적인 능력으로 따졌을 때 저는 뭐 첼시에 있는 골키퍼 중에는 산체스가 가장 좋지 않나. 킥이나 선방 같은 능력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스트라스부르에서 로세니오 감독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임대가 있는 펜더스라는 골키퍼가 막 언급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산체스의 퍼포먼스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머의 폼이 저는 좀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첼시는 파머 의존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긴 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파머가 아니라 어떤 선수로 바꾸더라도 누구 한 명의 의존도가 높은 팀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근데 파머 없던 시간이 꽤 길다 보니까 그런 선수나 감독, 뭐 구단 측에서도 파머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행인 부분인데요. 일단 파머의 개인적인 폼이 좀 아쉬운 게 볼을 너무 끄는 시간들이 많아요. 접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볼이 너무 의미 없게 시간이 소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건 저는 결국에는 몸의 가벼움이라고 생각해요. 접기 속도 빨라지고 슈팅 페이크 속도 빨라지면 슈팅각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무리 슈팅 퀄리티가 너무 아쉬워졌어요. 사실 파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슈팅력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로세니오 호는 저는 나름 또 순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그 1승 빠르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중에 아스날 리그컵전이 있었음에도 견뎌내면서 리그 승리 만들어냈고요. 클린시트 승리, 그러니까 무실점 승리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산체스의 기여도가 있긴 하죠. 일단은 부임 이후에 2승 1패. 아스날이라는 팀을 제외하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자발 팀은 잘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파포스전에서 롯데 잘 돌리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첼시가 지금 경기가 이제 파포스와의 챔스,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 나폴리와의 챔스,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입니다. 지금 한번 이겼고 만약에 팰리스 원정에서 이긴다면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 충분히 승리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연승까지 가볼 수 있다. 그러려면 파포스에서 로테이션 잘 돌리면서 주말 경기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맨유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경기 맨유 리버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첼시가 팰리스를 잡는다면 충분히 4위도 진입 가능한 그런 승점 차다. 그래서 이런 로세니오 호의 좋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